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제11화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네. 동안 잘 또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1번째 이야기 변호사의 테크닉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까 대리님이 잘 소개해 주셨지만 오늘 주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그다음에 절도죄 아주 약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죄명이 참 길고 어렵죠. 점유이탈물 횡령.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진다. 김민경 변호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사기 잡아야죠. 다른 사람들은 빨라야 됩니다. 아, 그래서 네. 오늘 또 사연남이 또 그런 비슷한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대리님이 우리 첫 번째 사연남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금전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뭐 돈 떨어지는 데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바닥에 이렇게 돈이 떨어져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웬 떡이냐 싶어서 이제 발로 이렇게 몰래 밟고 주변을 살펴본 다음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주웠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아까 앞서 말했던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든지 절도죄에 해당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갑을 이제 길에 걸어가는 길에 지갑을 발견하고 주워서 슬쩍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마음이 이제 급해서 집을 쓰겠지만 일단은 흥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진정을 하시고 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있어서 네. 그게 사실 상식적으로 법상식에 떨어지면 주는 사람이 임자 아니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 같은 문제들이 검토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물건이 누구의 물건인지 그리고 이 물건이 누구의 점유에 속하고 있는지를 그게 이 범죄를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누구의 물건도 아니고 누가 점유에 속하지도 않은 뭐 야생 멧돼지다. 그럼 잽싸게 주스면 돼요. 야생 멧돼지거나 뭐 그런 물건이면 네, 그런 거면은 잡는 사람이 진짜 임자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연남처럼 지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스로 지갑이 이렇게 주인 없이 다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분명히 타인의 재물인데 다만 그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내 거다 하고 주워서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 형법에서는 유실물, 토유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지갑 같은 거 뭐 주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함부로 본인이 챙기다가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두 번째 사연남 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대리님이? 네, 이번에는 첫 번째 사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A 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A 양이 이제 약속이 있어서 어딜 나가는데 늦어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 손잡이 쪽에 보니까 뭐가 있어서 봤더니 이제 본인 게 아닌 휴대전화가 손잡이 쪽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꽤 고가의 휴대전화여서 이분이 이제 또 그걸 갖고 싶었던 휴대폰인지라 그걸 이렇게 택시 아저씨도 모르는 듯 하고 해서 이렇게 슬쩍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범죄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앞에 들었던 사례와 조금 문제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재산범죄가 무엇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이것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느냐, 누구의 점유에 속하느냐가 중요한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그 특징이 그 타인의 재물인 거는 맞는데 이게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점유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는 이 사람이 직접 그런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로
누구의 사실상 지배력 하에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분명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이 있을 것이니까 타인의 재물이고,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택시 운전하시는 그 택시 운전기사님의 그 점유 하에 그 물건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이 물건은 아이폰 7, 아이폰 6였나요? 아니, 아이폰 7의 그 주인공, 아이폰 7의 소유자, 네. 그리고 택시기사 아저씨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그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은 타인의 재물,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돼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 잃은 물건이에요, 둘 다. 아까 처음에 사연남이 얘기했던 길에서 본 지갑도 주인 잃은 물건이고, 두 번째로 이제 A양이 발견한 택시에서 발견한 지갑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주인 잃은 물건인데 조금 다르네요. 첫 번째 길에서 발견한 것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점유에도 지금 속하지 않고 있죠. 길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을 했고, 두 번째로 택시기사 아저씨가 어쨌든 점유하에 보관을 하고 있는 물건인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를 이탈한 물건은 아니라서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주인을 그러면 찾아주면 혹시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을지 대리님이 좀 알아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이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어떻게 보면 주인이 도의적으로 좀 이렇게 챙겨주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유실물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의 내용은 이제 5%에서 20%까지는 그 습득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필요적 법률인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찾아줬으면 5%에서 20% 정도는 주어준 사람한테 감사함을 표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찾아줬으니까 돈 내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예쁘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습득자분께서도 기분이 좋으시니까 어느 정도 챙겨주실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 절도죄와 점유이탈 횡령죄에서 좀 알아봤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물론 이걸 곧바로 주인을 찾아주면 좋겠지만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법률 상담을 한 분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리셨대요. 술김에 주인을 찾는 걸 잊고 그걸 자기 가방에 들고 다니다가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이분이 당연히 변명하실 거 아니에요. 전 사실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보관하고 있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무에서 모든 범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지려고 한 게 아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었다,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유실물을 습득하게 됐다면 반드시 보관했다가 나중에 찾아줘야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이렇게 곤혹스러운 일이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에 이제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실물관리센터에 맡기신다든지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11번째 점유이탈물 횡령 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네, 엄청 유익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한 분이 안 계세요. 김상현 변호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보고 싶으셔도 한 주만 좀 참아달라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끼리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020-4790-0885번으로 그쵸, 연락처 나가고 있죠? 네,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보다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